권리당원 투표에서 2배 차이로 진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당원이 애초에 제 쪽이 더 많았고 권리당원 투표 여부를 피드백할 때도 무려 1800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종별로 피드백을 하면서 일일이 한 표 한 표 이 확인한 결과치입니다. 이 확인한 결과치를 보더라도 좋게 1800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100%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표 결과 저에게 나온 그 표수는 불과 1338표. 무려 김영배 후보에 비해서 1000표가 뒤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표는 일반 국민경선 후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표입니다. 저희가 이 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300표 정도 되는데 일반 국민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는 우리가 지금 확인한 표보다 개표 결과 적게 나왔고 일반 경선 투표는 우리가 확인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등하게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일반 투표도 제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개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4일에서 6일 동안 3일간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상대방이 반칙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일반 투표에서 2배 차이로 제가 졌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당원들과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에 비해 너무나 왜곡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연코 하위 20%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심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재심은 당이 후보에게 보장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결코 경선 불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선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심 절차는 있는 것입니다. 당원 당규에 보장되어 있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느냐 한 번 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정이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며 그래야만이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당원과 우리 당과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관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은 거의 다 하시려고 개표 참관을 했고요. 네. 투표 참관. 투표 네, 참관. 투표 참관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계획과 달리 중간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투표 참관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48시간 이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판때기를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 다시 보여드리면 거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종별로 세세하게 종에 따라서 조심하지만 그리고 또 별도로 동과 관계없이 이제 청량처럼 근데 이러한 이 데이터
하다가 저는 설령 다른 후보를 찍고 나를 찍었다라고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찍고 찍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심초사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준 거고, 그 피드백은 다 이 권리당원을 모은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피드백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유승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권리당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 있게 유승희를 투표했다 하고 피드백을 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이 중에 약간의 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는 몇 표에 불과하지 않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표 자체가 우리가 일일이 놓친 것도 많은데 1,800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 결과 나온 거는 지금 1,300표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라고 하는 거는 저는 12년 동안 여기 원해지구당에서 지금까지 당을 관리해왔고 19대에 처음에 출마했을 때 다른 후보를 이기고 제가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승용보를 깃발을 꽂았고 그때 거의 7,000표 차를 이겼고 그 다음에는 거의 14,000표 이상 제가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2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저에 대한 기존 당원들의 지지 기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는 기득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원들을 결집해내고 당원들의 지지도 확보하고 기반을 확대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6.5대 3.5를 넘어서 7대 3에 가까운 이런 편차가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아주 너무나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대부분의 당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조차도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어지간하면 편차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지금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투명한 그런 이 심사를 통해서 로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로그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점검을 재점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거법상에 여론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저는 당에 요구하고 그리고 당원 당규에 의해서 재심 청구에 포함해서 이의 신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로데이터입니다. 혹시 어제 그 경선 결과 나온 다른 의원님들 중에 뜻을 하시는 분? 저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근소한 차이로 저도 당연히 근소한 차로 이기든지 지든지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재심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7대 3에 가까운 이런 편차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 또 그 상식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의구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파악한 이 권리당원 이 표수와 실질적으로 여기 개표 결과 나타난 표수랑 차이가 너무 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 후보와 차이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지역관리라든지 당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는 당원들 그리고 주민들 하다못해 여러 주위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밤늦게까지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철저하게 이거는 뭔가 밝혀야 되지 않겠냐,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적합도 조사에서 분명히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제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
뭐냐면은 그때 상당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칙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한 증거물도 제가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쪽에서 오고 가는 그런 카톡 속에서 주고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은 그때는 동을 다 물었는데 1구역, 2구역 있다고 치면은 1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1구역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쪽이 2구역에 투표를 유도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반칙적인 그래서 주로 이제 지대한 기반이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하는 곳에다가 그런 어떤 암시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투표를 하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우리 민심에 의해서 당심에 의해서 반영돼서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2주 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지금은 뒤집어진 정도가 조금 뒤집어진 건 상관이 없는데 7.3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로 뒤집어졌다는 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가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신빙할 만한 게 당 차원에서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하면 저가 인지도가 7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인지도에 기반한 선호도도 제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공정한 절차,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정치에 대한 신뢰성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의 지시를 청구를 당원 단계에서 할 것입니다. 안 되고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상당히 정말 이 단칙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했던 그런 대응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대응에 대한 힌트를 얻었을까 사실은 솔직히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제가 일반 여론 공선에서 이겼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심번호 부작용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로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표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에 참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 들어가는 데이터를 참관인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재심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재심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당원 당규 절차에 의해서 후보들에게 보장된 하나의 이의 신청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는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늦은 내일 아침에 해야 됩니다.